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재희 장전의 워투퍼치 396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이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박찬호 의원님이 근데 그날 의상도 많이 신경 쓰고 오신 것 그러니까요. 같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근데 이 자리에 굉장히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또 항상 수트를 입고 오시는 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박진아 위원님께서도 수트를 입고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17년 만에 거의 신혼여행 갔다 오신 거 똑같잖아요. 좀 즐거우셨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에 좀 며칠 있었고 나머지는 또 이제 지로나 몬세라트, 피게레스. 바르셀로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안토니 가우디의 도시고. 네. 근데 가우디 말고도 그 지역에 좀 제정신 아닌 예술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걸 어떻게 만들지? 그렇게 제정신이 굉장한 제정신이 아닌 예술 작품에 예술을 한 점 또 이렇게 띄우고 오셨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부분 많이 또 공부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나름 뭐 축구보다는 철학 공부를 더 하고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저 한 부를 빼서 한 의원님의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 여행기 막 이런 아니 내가 이거 거기서 가이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 다 공개하면 안 돼. 하여튼 진짜. 그렇습니다. 연락 주세요. 가이드 필요하시면. 저 바르셀로나 지하철역 다 알아요. 네, 근데 질문을 잘못 던지셨어. 왜요? 초반에 이 질문 던지면 그렇죠. 지금 1부 5분, 끝나죠. 5분 지났어요. 1부 2시간. 3분 지났어요. 3분밖에 안 네. 본격적인 일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유로파 코리안 리거의 행보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선수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양봉업자, 펩시티 킬러라는 별명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역시 뭐 국내 팬들이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유럽파 중에 한 명 손흥민 선수인데 요즘에 우리가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한창 잘했을 때 지난 시즌 정도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네네. 네,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서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전체적인 뭐 온도볼 상황이나 어떤 안정감이나 또 드리블 돌파할 때 어떤 성공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의 기준보다는 조금 현재 내용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뭐 지금 연속골을 넣고는 있는데 일단 기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시즌에 바로 이 시점에서 시즌 컵대회 포함해서 14골을 넣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 시점, 지금 시점 똑같은 시점이죠. 골수는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도 14골과 9개의 도움을 넣고 있어요. 물론 리그 골수는 지난 시즌의 현 시점보다는 3골 적습니다. 리그는 7골이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5골, FA컵에서 2골. 그래서 득점 페이스는 지난 시즌하고 전체 리그의 컵대회 포함하면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컨디션을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상대의 어떤 견제하는 그런 것도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좀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장단점도 이 상대 팀들에게 좀 많이 파악이 된 것 같고 1대1 상황에서의 그런 개인 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는 이제 한 번 더 진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휴식기가 이제 주어졌죠. 네. 네,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일단 조세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이 아무래도 팬들도 아시다시피 수비 가담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활동량, 체력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손흥민 선수는 좀 준비해야 될 시간도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술적으로 해리 케인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뭐 투톱 역할, 또 원톱 역할, 왼쪽 윙포워드, 오른쪽 윙포워드 네. 지금 여러 역할들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조세 무리뉴 감독 체계에서 이번 휴식기 동안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번 또 게임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제 주어질 것 같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컨디션이. 그래서 이번 휴식기가 끝나면 또 챔피언스 리그도 또 이어지기 때문에 역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컨디션을 올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는 다가오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 때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처럼 좋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네.
장현님 그렇게 생각이 말씀처럼 드네요. 뭐 휴식계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데스크 라인 사라졌지만 새로운 선수들도 영입이 되면서 좀 새로운 공격 라인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런 게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진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토트넘이 데려온 그 베르바인 선수, 네. 이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는 견제를 좀 분산시키는데 틀림없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손흥민 선수 기상도를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해가 있는데 구름도 좀 섞여 있는. 요 구름은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지난 시즌에 맨시티 격침시키고 발롱도르 후보 들고 막 이러면서 지금 아주 세계적인 레벨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 기대치에서 보면 지금 골은 계속 넣고 있으되 이제 경기력적으로는 장 의원님 말씀처럼 턴오버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패스 타이밍 잡는 것도 약간 좀 늦는 그런 타이밍을 잡을 때도 좀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워낙에 좀 높아진 기대치의 영향도 좀 있다. 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그런 발롱도르 후보, 뭐 맨시티 격침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더 이전 몇 년 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정도 득점 페이스면 이것만으로도 아마 제 생각에는 국내 언론들이 와 손흥민 뭐 14골 뭐 막 칭찬할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미 그 단계를 넘었다. 지금은 골을 꾸역꾸역 넣더라도 90분 내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일관적이고 아주 수준 높지가 않으면 그러면 약간 이제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갔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메날두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수들이 골을 넣어도 뭐 내용은 좀 별로 아니야. 이러면은 조금 이제 약간 비판도 좀 받듯이 손흥민 선수도 이미 레벨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더 또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도 손흥민 아까 구름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해도 같이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팀적인 안정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리 케인의 대체자가 영입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공격에 이제 포스트 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밸런스를 유지하던 그런 포체티노 감독 시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좀 우당탕하는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적인 동선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 지금 현재 토트넘 선수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주로 심플하게 하던 패턴, 항상 생각하고 있던 준비하고 있던 패턴에서의 공간에서의 활약 이런 부분보다는 순간적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시점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역시 조세 무리뉴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보다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방의 수비를 밀어놓고 하는 공격 형태보다는 빠른 전환에서 급박하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수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냥 비단 이제 그런 부분은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유심히 보기 때문에 턴오버가 좀 많고 약간 저거는 드리블 실패가 됐고 막 이렇게 아쉬워를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보면은 예전의 안정감보다는 조금 떨어져 대부분 있는 떨어져 건 있죠. 사실이란 네. 말이에요. 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팀이 안정감을 살고 안정감이 살아나고 자신들이 조금 주도하는 패턴들이 많아지는 경기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일종의 준비된 영역에서의 패턴 플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과도기입니다. 네. 네, 그런 것도 경기 내용적으로는 선수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했던 그 토트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팀의 모든 공력을 몰아서 지난 시즌에 다 썼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부터는 이제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약간 내리막으로 충분히 올 수 있었던 뭐 포체티노 감독 지금 뭐 무리뉴 감독 뭐 감독 책임을 얘기할 거 없이 일단 팀 전체가 내리막의 사이클을 약간 탈 수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그 타이밍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같이 좀 고생을 하고 있다. 예전보다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팬으로는 뭐 FA컵 네 번째 시즌까지 11골 최다 득점을 한 거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휴식기를 잘 치러서 한 시즌 최다골인 21골 이번 시즌 한번 넘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리가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 지금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구름이 더 많아요. 흐림까지는 아니고 뭔가 갬과 흐림에서 약간 좀
흐림 쪽으로 오는 그 정도가 지금 이강인 선수의 기상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은 출전 기회를 못 받는 경기들도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들도 최근에 이제 경기마다 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또 발렌시아가 이제 곤살로 게데스 같은 선수가 또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게데스 선수가 올 시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적은 별로 없고 또 부상도 길고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가 과연 얼마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아주 우리가 정말 바라는 수준의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약간 불투명한 면은 저는 있다고 봐요. 냉정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게다가 또 발렌시아가 최근에 코파델레이에서 심지어 탈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물론 그래도 이제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라는 또 두 가지 어려운 대회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또 코파델레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강인 선수의 기회가 약간 더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그 나이로만 보자면요, 올 시즌 정도 출전 시간이면은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아직도 이제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강인 선수가 좀 더 많이 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보다는 구름이 좀 많죠. 그리고 뭔가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역시 수비적인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렌시아의 포진상으로는 조금 더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강인 선수가 아직도 완벽하게 충족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약간 이제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올해가 2001년 2월 19일생이에요. 조금 있으면 현재 만 18세인데 만 19세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출장 기회에 대한 말씀을 뭐 해주셨지만, 지난 시즌에 발렌시아에서 교체로 3경기를 뛰었는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그 이후에 여름에 20세 이하 월드컵 치르면서 우리 국내 팬들의 기대감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 상황에서 올 시즌에는 일단 마르셀로나 감독에서 셀라데스 감독으로 바뀐 그런 분위기에선 그래도 출장 기회를 많이 준 편이에요. 리그 9경기 출장을 했고요. 선발로도 2경기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데뷔골을 또 넣었었고, 그리고 조별리그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도 5경기를 뛰었습니다. 한 경기는 선발로 나갔고, 그리고 부상으로 한 50여일 정도 공백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부상 기간들을 고려하면 지금 이 나이, 현재는 만 18세, 며칠 있으면 만 19세가 되는데, 이 나이대로 고려해 볼 때 출장 기회를 많이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받는 이강인 선수의 느낌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이제 만 19세가 되는데, 동연령대 선수들, 지금 그래도 출장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기술적인 역량에서 온도볼에서의 역량은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같은 연령대 다른 선수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은 체격 조건뿐만 아니고요. 그걸 떠나서 체력, 근력,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완성도에 있어서는 지금 완성된 선수가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는. 다른 연령대 만 19세에 있는 선수들 보면은 이미 그런 부분도 많이 완성된 선수가 많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은 지금 이 단계에서 이강인 선수는 계속 노력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라리가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싸우는 법을 지금 익히고 있는 시즌이라고 봐도 되겠죠. 싸우는 법을 익히는 시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온더볼에서는 매우 좋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선발로 이제 나섰을 때 리그 경기를 보면은 피지컬적인, 체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후반의 어떤 그런 라리가의 템포에 의한 체력적인 안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거는 이제 수비력까지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수비를 하는 노하우, 피지컬적으로 수비를 하는 노하우, 상대는 빠르게, 이 유스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방의 압박이 빠르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요령, 또 그런 템포에서 빨리 상황 인지를 할 수 있는, 상당히 빠른 템포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또 빌드업 연결 시에도 빠르게 판단을 해서 공수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라리가의 빠른 템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대처하는 요령을 아직 익히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스카우터들이나 레이더는 이강인 선수의 기술적인 역량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 리그,
수준 높은 최고의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요령을 지금 이 선수가 잘 터득하고 있는지,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는지, 또 이강인 선수가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셀라데스 감독이 코파델리에서 측면 미드필더가 아닌 아예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거기서 좀 프리하게 장점을 살려보려는 시도도 한 2경기 동안 해봤어요. 그것은 역시 현재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잘 맞는 과도기 단계에서의 역할을 찾아주기 위한 셀라데스 감독의 저는 노력이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서 어쨌든 팀에 기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이강인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조급하게 너무 판단할 정도의 시기는 아니다. 네. 우리가 워낙 급하잖아요, 우리 민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좀 세계 최고 선수 같은 모습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맞아요. 욕심이 있겠지만 지금 나이대 그 성장 과정, 이강인 같은 유형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선수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이 단계를 보면 저는 뭐 좋은 성장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구단이 또 아예 그런 마인드가 없이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구단도 아니고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을 키우는 그러한 플랜들이 예전에 노하우들이 쌓여 있는 구단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강인 선수는 구단 내에서 잘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강인 선수 스스로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게임에 투입이 됐을 때 하고 또 이제 밖에서 본인이 해야 될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이제 라리가를 주로 제가 하는데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이강인 선수한테 약간 더 제가 냉혹하게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강인 선수와 발렌시아 팀 내에서 가장 비교가 될 법한 선수는 역시 페란 선수예요. 그렇죠. 페란 한 살 선수 차이니까. 한 살 차이인데 페란 선수의 올 시즌은 거의 발렌시아의 에이스급이에요. 네. 지금 곤살로 게데스라든가 뭐 데니스 체리셰프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조금 기대치 미달인 시즌이고 몸값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페란 선수 노리는 빅리그 빅클럽들이 이미 많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이강인 선수를 이제 바라보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제 발렌시아 팬들이나 뭐 우리 또 국민들이나 이 기대치가 뭐냐면 페란의 발자취를 그래도 쫓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상태의 이강인 선수가 물론 장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보완할 걸 깨닫고 각성하고 또 그런 부분을 채워서 다음 시즌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정도 추세로 나갔을 때는 페란 선수가 올 시즌 보여주는 것만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아주 냉정한 그런 약간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페란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스피드라든가 어떤 기동력 또 이강인 선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수비 가담력 이런 부분도 저는 페란 선수가 조금 더 좋다고 보이는데 구름이 있지만 그래도 태양빛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장 의원님 말씀처럼 연령에 비해서 지금 정도면은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 또 출장 횟수라는 게 그 부상 기간도 또 제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라도 뭐 마르셀리노 감독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페란 선수처럼 되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행보를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상황에는 구름이 조금 있다. 근데 당장 발렌시아가 이제 중요한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를 놓고 과연 앞으로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많이 쓸지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지금 거기에 이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지금 사실 로테이션을 아주 많이 돌리는 구단도 아니고 올 시즌 뭐 워낙에 부상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정말 성적을 내야 되는 경기에서는 주전 의존도가 조금 높은데 여기에 몇 달 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이강인 선수도 부상 회복을 했지만은 다른 주전 선수들도 지금 돌아온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강인 선수가 충분한 발전을 할 만큼 지금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구름도 있다. 근데 어쨌든 출장 기회를 충분히 받아야 또 장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발전도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자기를 더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해가 쨍쨍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이거네요. 기회를 받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잡고 잘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 부족한 부분을 더 발전을 시켜야죠. 네.